출고되기는 얼마나 걸리셨나요? 제가 차를 받은 게 6월 14일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10일도 안 돼서 차가 나왔고요. 안산 1호차예요? 전국의 1호차가 아닐까 싶어요. 이 차량 시트 쿨그레이잖아요. 네. 쿨그레이 어떠신가요? 제 거는 이제 베이지 색상 차량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화사한 건 없어요. 화사한 건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검정색보다 낫다. 제가 처음에 구매했을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차의 큰 단점은 썬블라인드가 없는 게 단점이다. 아무리 옵션을 추가해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드용키입니다. 오늘 신차 출고기 차량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차주님 간단하게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르블랑 차주 정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요. 또 한 분이 더 계시는데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페리 이전 차주 신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요. 네. 이렇게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이 펠리세이드가 지금 르블랑 트림이 C형으로 나왔잖아요. 네. 가성비 트림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르블랑 트림이 가성비 트림인지 그걸 제대로 알 수 있는 분이 이전 펠리세이드 차주님이라서 제가 한 분을 더 모시게 되었습니다. 실제 차주님은 방금 르블랑 차주님이고요. 그다음에 옆에 계신 분은 이전 펠리세이드 차주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르블랑 차량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구독, 좋아요. 이전 펠리세이드 차주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르블랑 트림이 어떤 게 바뀌었고 어떤 게 좋은 것들이 많이 추가됐고 아니면 어떤 게 빠졌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외장 트림 같은 경우에는 뭐 바뀐 게 많이 있나요? 일단은 제일 크게 바뀐 점이 전면부인데 이 트림은 일단은 프레스티지 익스클루시브 기반으로 해놓은 거라 가지고 그래도 구형 이전 모델보다는 좀 듬직하고 좀 우람한 포스를 지니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신형이 낫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자인적으로도 좀 많은 발전을 했다. 자, 외관에서 이전 펠리세이드랑 바뀐 게 이제 그릴, 그 다음에 후면부 밑에 범퍼. 후면부 밑에 범퍼요? 네. 그렇게 두 개만 바뀐 건가요? 제일 외관은? 크게 바뀐 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휠은 또 어쨌거나 제 건 트윅스 휠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이번 르블랑 트림이 가성비 있는 게 원래는 18인치 익스클루시브에서 휠 옵션을 넣을 수 없었는데 르블랑에서는 바로 그냥 20인치를 기본적으로 넣어준다는 거 큰 장점이죠. 20인치를 기본적으로 바로 네. 넣어주는 거예요? 네. 옵션이 아니고? 네. 그러면 르블랑 차주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차량에다가 어떤 옵션들을 넣었나요? 스마트 센스 1이랑 그 주차 보조 2 그리고 컴포트, 선루프까지 해서 이렇게 4가지를 넣었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는 넣으시지 않았나요? 2열 통풍이 있는데 제가 쌍둥이 아빠다 보니까 카시트를 쓰고 있어서 아직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통풍 시트는 넣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아빠입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차량을 이게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기존에 K7을 타고 있었는데요. 그 쌍둥이가 낳게 되면서 이제 짐들이 하나 둘씩 더 많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트렁크가 좀 컸으면 좋겠다 싶어서 펠리세이드라는 모델을 제가 선택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K7 탈 때보다 트렁크가 확실히 넓고 차 안도 넓다 보니까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진짜 만족스럽나요? 이제 뭐 한 보름 탔나요? 보름 탔는데 운전자로서는 너무 만족합니다. 이게 아빠 차인 것 같아요. 출고되기는 얼마나 걸리셨나요? 제가 6월 5일에 계약을 해서 제가 차를 받은 게 6월 14일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10일도 안 돼서 차가 나왔고요. 제가 진짜 첫 번째로 받은 것 같아요. 안산 1호차예요? 전국의 1호차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펠리 그 카페에서 제가 글을 봤을 때도 저처럼 빨리 받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진짜요? 네. 1호차 이게 출고가가 얼마인가요? 옵션 같은 거 다 포함했을 때? 네, 그 출고가가 이게 이륜의 디젤 차량이어가지고 출고가가 4,65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650만 원이요? 예. 근데 여기에 개소세 할인이랑 이제 조기 출고 할인이 들어가가지고 한 거기서 100만 원이 빠진 금액이거든요, 이게.
원래 4,750만 원짜리인데 4,650만 원 할인 받아서.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잘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잘 샀다고 하기에는 팰리세이드 이전 차주님이 와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전 차주님, 네, 이쪽으로 와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차량 출고 예. 가격이 4,650만 원이잖아요. 네. 네, 이게 진짜 괜찮은 가성비 트림으로 가격 형성이 돼 있는 게 맞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성비 트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전 저 구형이지만 캘리그래피 모델이 지금 이 2X 휠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저도 디젤 2륜인데 5천만 원이 출고가 넘어요. 근데 이게 5천만 원이 취득록세까지 다 포함해서 5천만 원이니 정말 가성비 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익스클루시브 기반으로 또 만들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캘리그래피는 아니지만 캘리그래피에 버금가는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다. 옵션들이 네. 많이 포함되어 있다. 네. 이걸로 봤을 때는 가성비 트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이 지금 캘리그래피잖아요. 이전 차량이. 네. 요게 옵션이 얼마나 들어가서 얼마에 뽑으신 거예요? 옵션은 일단 4,800 정도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캘리그래피 선택을 했을 때 네, 디젤. 일반 가솔린에다가 옵션을 디젤로 추가하는 방식이거든요. 150만 원 정도 더 플러스가 되는데 그거 포함해서 썬루프, 트윅스, 휠,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까지 해서 총 5,005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005만 원이요? 네. 4,700만 원이랑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예, 거네요? 예. 와, 르블랑 트림에는 어떤 게 포함이 돼 있어서 4,700만 원인지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 그러면 외관은 특별하게 달라진 점은 없나요? 외관은 딱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후면부에 보시면 가이드 램프가 들어갔거든요. 예, 요거가 지금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외에는 네. 뭐 달라진 점은 없나 보네요, 네. 진짜. 약간 뭐 디자인적으로 범퍼 모양이라든지 요런 게 지금 변경된 거지 사실은 눈에 띄게 바뀐 점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바뀐 점들을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일단 르블랑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요 차량 한번 만나보기 전에 이제 차주 인터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전국 1호차로 받았다고 하셨는데 르블랑 트림이 나오자마자 바로 계약금을 넣으신 거예요? 6월 5일부터가 낼 수 있었어요. 뭐 6월 달에 이제 나온다고만 하고 정확하게 뭐 얼마 뭐 견적 이렇게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가성비 트림이라고 이건 사야 된다고 해서 하루 만에 제가 이제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바로 제가 하루 만에 그 다음날 6월 5일에 제가 결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계약금 넣고 출고를 그쵸. 받기까지 한 2주 정도. 진짜 되게 빨리 받으셨다. 근데 지금 이 팰리세이드 출고받고 얼마나 타셨어요? 지금 출고 받고 뭐 이게 검수할 때 문제가 있어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나온 거는 9일 만에 나왔는데 실제로 제가 받은 거는 한 조금 며칠 한 3, 4일 더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3주 정도 탄 것 같아요. 3주 정도 몇 킬로 탔죠요? 436km네요. 이 팰리세이드의 만족스러운 기능 있나요? K7을 타다가 자율주행 보조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팰리세이드를 사야 된다고 했던 형이 항상 이 자율주행은 미쳤다. 이거 해야 된다. 네,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보조인데 이거는 꼭 써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써보질 않았으니까 이전 차에서 이거를 한번 써보고 싶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 그 피로감이 너무 덜 간다라는 말을 항상 듣고 사게 돼서 고속도로를 타게 됐었거든요. 네, 자율주행 보조장치가 좋다는 거죠? 네. 저도 만족스러운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외에는 따로 없나요? 그거 말고는 아직 조금 더 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펠리 자체가 차체가 또 크다 보니까 이제 저만 운전하는 게 아니라 제 와이프도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주차가 걱정이더라고요. 와이프는 될까? 이 차를 과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차 보조를 굳이 안 넣어도 됐을 것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와이프 때문에 넣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컴포트라는 옵션이 또 넣었는데 3열 시트 폴딩이 자동으로 되는 걸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HUD가 컴포트에 들어가서 이게 전 차에 HUD가 쓰고 있었어가지고 이것도 그래서 컴포트를 넣게 됐고요. 헤드 디스플레이 진짜 좋은 옵션이죠. 그래도 이제 가성비 트림으로 차량을 빨리 제대로 출고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전 팰리세이드 차주님이 입장하셔가지고 팰리세이드의 전체적인 요점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팰리세이드 이전 차주님 만나보시죠. 이게 진짜 좀 많이 바뀐 것들이랑 옵션 어떤 게 추가됐는지 이 트림에는 적당한지 이런 것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차에 타자마자 보여지는 거는 진짜 이것도 부러운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화면. 디스플레이요? 네, 기존 차는 10.25인치가 적용되어 있는데 지금 얘는 12.3인치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광활하네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송풍구 디자인. 기존에는 송풍구라는 위치에 딱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쭉 이어져 있는 디자인. 그러니까 요즘 현대에서 밀고 있는 디자인인데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바뀐 디자인 있을까요? 원래는 요 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으로 가면 공조 스크린이 이 터치 패널로 바뀌는데 이거는 가성비 트림이기 때문에 버튼, 물리적 버튼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요게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제가 뭐 터치 패널이 적용된 차량도 시승도 해보고 했는데 물리적 버튼으로 적용되어 있는 게 가장 쓰기는 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달라진 점은 없을까요? 핸들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기존의 그랜저 IG에 적용됐던 핸들 디자인인데 이게 반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할 때 굉장히 편해요. 이 밑에 핸들에 손을 이렇게 놓을 수 있어가지고 정말 이게 계속, 왜냐면 반자율주행을 사용하다 보면 계속 핸들을 잡으려는 문구가 계속 떠요. 구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가 이제 3포크라 가지고 이게 참 파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애매하죠. 네, 애매합니다. 근데 이 신형 같은 경우에는 아주 파지하기 좋게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또 제 눈에 띄는 거는 앞에 이렇게 줄로 돼가지고 디자인이 돼 있잖아요. 요거는 쿨 그레이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패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고 가성비 트림이다. 제네시스 차주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예전에 제네시스에 적용되는 그런 패널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진짜 제 눈을 사로잡을 정도면은 진짜 고급스럽다.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 시트 쿨그레이잖아요. 네. 쿨그레이 어떠신가요? 제 거는 이제 베이지 색상 차량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화사한 건 없어요. 화사한 건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검정색보다 낫다. 그리고 일단은 화사하진 않지만 그래도 관리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관리면에서. 네. 근데 이게 좀 빨리 더러워지는 약간 그런 시트 아닌가요? 하지만 제 베이지색보다는 훨씬 관리 면에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변경점이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HUD 디자인이라든지 계기판 화면, 그래픽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픽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차량 보시면 지금 앰비언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순정은 아닙니다. 기존 이제 앰비언트라는 거는 캘리그래피 등급까지 가야지 앰비언트가 적용이 되는데 순정 부품은 사실 낮에는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고 후에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따로 이제 장착을 한 건데 낮에도 이게 보일 정도면 진짜 확실히 애프터마켓에 설치하는 거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원래 르블랑 트림에 앰비언트는 안 들어가나요? 네, 넣을 수가 없어요. 프레스티지에도 안 됩니다. 캘리그래피에는 가야지 적용이 되는데 낮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르블랑 트림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빠져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바뀐 변경점이 있을까요? 변경점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캘리그래피 가면 저 뒷좌석에 헤드레스트 디자인이 바뀌어요. 네, 르블랑 트림은 기존 팰리세이드랑 비슷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르블랑 트림이 좀 가성비 트림이잖아요. 네. 네, 좀 가격에 대한 거는 가성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형이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 옵션을 추가하긴 했지만 지금 보시면 HUD라든지 3열의 전동 폴딩 시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 모델에서는 이 계기판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계기판을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운전하는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옵션은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자율 주행,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 계기판이라든지 편의점으로 봤을 때는 3열, 폴딩 시트 요 세 개가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들어간 가격에 아무리 캘리그래피 모델이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구형 모델보다 300만원 이상이 싸기 때문에 300만원 더 저렴하게 사서 최근에 들어가는 이제 최신의 기능들을 쓸 수 있다는 점은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때요? 기본가는 한 4,300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4,700이라도 단점은 이제 하이브리드의 부재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게 상관없다면 가성비는 맞는 차량이다. 가성비가 있다? 네, 가성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펠리 오너가 봤을 때 가장 진짜 부러운 점은 전면 이 유리 보시면 이중 접합이 되어 있긴 한데 근데 이 신형은 2열까지 이중 접합이라는 거.
아, 1, 2열 다요? 네, 1, 2열 다 이중 접합으로 되어 있어요. 풍절음이라든지 외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겠죠. 지금 딱 타봐도 새 차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구형 대비 정말 조용해요. 네, 헤드라이닝 보시면은 위에 원래는 블랙 헤드라이닝 들어가잖아요.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캘리그래피 모델도 블랙 색상으로 갔을 때 블랙으로 들어가는 거지, 또 밝은 색상이나 브라운 색상으로 들어가면 이게 블랙 색상으로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무조건 옵션 추가하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네, 이번에 연식 변경이 되면서 원래는 캘리그래피에만 스웨이드 재질로 들어갔다가 지금 프레스티지까지 적용되면서 차값이 더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관리 면에서는 스웨이드 재질보다는 이런 재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차의 최대 단점은 이제 이 차주 동생이 쌍둥이 아빠인데, 제가 처음에 구매했을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차의 큰 단점은 썬블라인드가 없는 게 단점이다. 아, 선블라이드가 없어요? 네, 아무리 옵션을 추가해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가지가 지금 좀 아쉽지, 나머지는 실사용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엄청 만족스럽다,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차주는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구형 차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잘 나온 것 같다. 잘 샀다. 네, 저도 지금 샀다면 이걸 샀다. 르블랑 차주님에게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형, 이거 왜 디젤로 샀어요? 디젤로 산 이유는 솔직히 제가 1년에 10,000km 정도밖에 안 타요. 거의 출퇴근 위주고 가끔씩 여행 가는 정도기 때문에 많이 안 타는데, 세금 문제도 있고, 제가 이제 3주 동안 운행을 하면서 이 연비를 봤을 때 진짜 잘 나와요. 시내 주행만 하게 되는데 출퇴근했을 때 거의 11에서 뭐 잘 나오면 13까지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 진짜요? 네, 그리고 고속도로도 제가 한번 이번에 갔다 왔는데 엄청 밀리면서 갔는데도 17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근데 안 밀렸으면은 진짜 18, 19 뭐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연비 때문에 그래도 디젤을 골랐다. 네. 아, 알겠습니다. 이전 펠리세이드 차주님도 디젤이잖아요. 예. 네, 디젤을 구매하시게 된 이유. 그러니까 저도 키로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 이전 차량도 제가 3.0 그 람다 엔진을 탔었어요. 근데 이 펠리세이드에 적용되는 엔진도 3.8 람다 엔진이더라고요. 연비 효율이라든지 그 세금의 그 단점을 알기 때문에 다시 사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디젤로 구매하게 됐고, 근데 이제 정숙성 면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게 타다 보면 디젤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하이브리드를 못 살 거라면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런 큰 대형 SUV에서는 디젤로 구매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디젤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하이브리드를 고를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 네. 르블랑 자체의 트림은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르블랑 트림을 하나하나씩 조금 알아봤는데요. 근데 진짜 르블랑 트림이 가성비 트림은 맞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에는 또 다른 신차 출고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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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요 스피커 스피커. 카바 좀 다른 거. 카바가 완전히 달라.